그러면 먼저 이남주 그 교수님의 중미 경쟁과 동북아 평화 발전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이남주입니다. 제가 맡은 부분은 이 동북아 해양 갈등과 평화적 생존권이라는 지금 제주 해군기지 건설 문제와 관련돼서 새로운 이슈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커다란 배경과 관련된 부분들에 초점을 맞춰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동북아 질서의 전환이 이런 해양 갈등의 중요한 지금 원인이 또 되기도 하고 또 이런 질서를 어떻게 재편하느냐가 이런 해양 갈등이나 평화적 생존권이 잘 지켜질 수 있는 어떤 조건을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지금 동북아라는 지역 질서가 어떤 전환점이 있는가에 좀 설명드리는데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많이들 요새 된 얘기고 저도 이제 이런저런 자리에서 좀 하던 얘기이긴 한데 조금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좀 강조할 부분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동북아 질서라는 건 제 생각으로는 동북아가 이제 근대 이후에 일본 패권 시기를 거쳐서 냉전 체제 하에서는 미국 패권 질서라고 얘기하기 좀 어렵죠. 왜냐하면 중국도 있었고 북한이라는 게 미국 패권이 미치지 않는 일이었지만 그렇지만 이제 미국이 어쨌든 지역 질서의 변화를 주도했다는 의미에서 미국 주도의 시기가 쭉 오래 지속이 됐고 지금 한 200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부터는 좀 어떤 미중 경쟁 구도로 동북아가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본 패권 시기 같은 경우에는 뒤에 얘기가 관련되지만 중국이 이제 전통적으로 세계 GDP의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를 점유를 했습니다. 청조 초기까지. 아편전쟁 이후에 이제 급속하게 하락하기 시작했고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건립됐던 시기를 전후로 보면 약 5%를 차지할 정도로 국력이 이제 쇠약을 해진 거죠. 그리고 이제 정치적으로는 당시 이제 중국이 동아시아에서는 조공 질서를 만들었는데 이 조공 질서 체계가 이제 근대 서구 열강들이 들어오면서 이 주변에 조공 관계를 맺었던 국가들을 조약 체계로 전환시키면서 처음엔 독립을 시켜주기도 하고 나중에 식민지로 다시 만드는 이런 과정을 거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중국이 물러난 힘의 공백들을 여러 열강들이 각축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일본이 대부분 그러한 주도권을 잡는 이런 상황이 쭉 지속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45년에 이제 일본이 패망하고 대체로 이제 2000년대 중반까지 2007년, 6년 이런 시기까지는 이제 중국이 서서히 자기 내부에 대한 통제권을 회복하고 내부의 역량들을 강화시키는 이런 과정이었고 대체로 이제 특히 해양을 중심으로 보면은 미국이 절대적인 사실 패권에 가까운 지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도 이런 미국의 주도하는 질서에 대해서 60년대 후반서부터 이제 50년대 들어서면서 중국이 당시에 사회주의 국가지만 소련이랑 사실은 굉장히 이념적 갈등을 겪기 시작했고 69년도에는 소련과 중국 사이에 국경 분쟁으로 군사적 충돌까지 발생을 했죠. 그래서 중국이 당시 이제 마오쩌둥이 소련을 중국을 위협한 안보에 대한 가장 큰 위협으로 이제 판단을 하기 시작했고 그런 계기로 이제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추구를 했었습니다. 미국도 이제 베트남 전쟁에서 물러나는 어떤 힘의 공백들을 메우기 위해서 중국의 협력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72년도 미중 관계의 어떤 닉슨의 중국 방문 그리고 이후에 이제 전략적 협력 그리고 79년도에 미중 수교까지 이어지게 됐고 80년대 들어서는 중국이 개혁 개방을 하면서 사실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에 편승하는 이런 전략들을 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미국과의 협력을 굉장히 중시했고 미국 질서를 근본적으로 어떤 도전을 하지는 않았죠. 대가로 중국이 그때 받아들였던 것은 타이완을 포함한 중국의 주권과 영토의 온전성들을 미국부터 인정을 받은 거죠. 더 이상 이제 이런 영토의 문제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서구 국가로부터 느끼지 않도록 만들었던 것이 이제 당시의 성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질서에서 2007년도, 8년도를 지나면서 새로운 상황이 출현한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국의 부상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세계 질서 변화의 중요한 변수로 지금 등장을 했죠. 중국이 중국의 국력의 변화 양상에 대해서 지금 여러 자료들이 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자세히 말씀드릴 건 아닌데 경제력은 아까 제가 한 5% 말씀드렸는데 2010년도에는 약 10% 정도로 지금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대체로 서구의 주요 경제기관들 예측이 한 2027년, 그죠? 그리고 30년 이 정도가 되면 미국의 경제 규모가 중국의 경제 규모가 대체로 미국을 초월하고
중국이 한 4분의 1에 가까운 세계 GDP의 4분의 1을 점하게 되는 이런 변화들이 발생되고 뭐 군사력도 어느 정도는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지금 그 질서의 변환들을 가져올 것이고 물론 이 힘의 관계에서 보면 여전히 미국이 상당 기간 우위를 특히 군사력적인 측면에서 우위를 유지할 거기 때문에 지구적인 차원에서 중국이 미국의 패권에 도전할 거라고 지금 생각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동북아 지역은 상당히 중국의 전략적 이익과 깊게 관련된 이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중국이 이제 발언권을 더 강화시키는 이런 변화들이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중국의 부상이 일어나니까 이제 세계 질서에 대한 영향도 이제 서구 국가들의 관심이고 최근에 뭐 많이 시사용어로 등장한 것처럼 G2라는 뭐 이런 용어까지 등장할 정도고 어쨌든 여러 가지 글로벌한 어떤 경제 문제, 안보 문제를 위해서 중국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지는 이런 전환 국면으로 지금 진입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통계 중에 하나는 이제 서구 국가들이 중국의 부상을 점점 당연한 추세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건데 7페이지에 중간쯤에 제가 올해 퓨어 리서치 센터에서 조사한 거를 보면 유럽에서 상당히 조만간에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프랑스, 스페인, 영국, 독일 4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인데 굉장히 긍정적인 비중이 높이 차지했고 2년 전 조사에 비해서도 크게 증가한 것이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사실 추월할 것이라는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인 답이 많지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뭐 현실적인 측면에서나 사람들이 인식적인 측면에서나 중국의 부상이 상당히 지금 부인할 수 없는 추세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뭐 지구적 차원에서 이런 것이 이제 당장 미국을 대체할 것이냐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죠. 그렇지만 이 전략적 중요성이 높고 지리적으로 중국에게 인접해 있기 때문에 전략적, 정치적, 군사적 역량의 어떤 투사가 용이한 이 동북아 지역에서는 앞으로 점점 중국이 미국이 주도한 질서를 수용하기보다는 자신의 어떤 전략적 이익들을 관철하기 위한 행동들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과정이 지금 다른 어떤 세계 질서보다도 동북아에서 어떤 지역 질서가 급속하게 변할 가능성들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우리 동북아에 위치해 있는 국가들이 상당한 딜레마에 처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미국과 중국 사이에는 뭐 경쟁적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죠. 양쪽에 특히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중국도 미국의 어떤 수출 시장 또는 국제 경제 질서의 안정을 미국의 역할 이런 것들은 사실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그래서 제가 속으로는 중국 사람들도 미국의 패권이 즉 글로벌한 차원에서 지나치게 그러니까 지구적 질서가 이렇게 세계 질서가 혼란에 빠질 정도로 지나치게 빠르게 쇠퇴하는 걸 저는 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도 중국의 도전을 의식하고는 있지만 당장 이것이 자신의 지구적 차원의 패권의 위협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과거의 냉전 시기의 미소관계와는 좀 다른 어떤 경쟁 구도가 협력의 상당히 밑에 토대에 있는 어떤 관계이다. 그래서 당시 미소관계의 어떤 대립보다는 좀 다른 성격의 것이다라는 것이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지금 처해 있는 문제는 뭐냐면 미중 관계가 이러한 필요성, 서로 협력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은 상시 단기적인 실리적인 이익의 문제로 중국도 미국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미국도 중국의 필요성을 느끼거나 중국을 상당히 뭐 변화시키기 어렵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이 세계 질서가 어떻게 방향으로 돼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양국 간의 합의는 없기 때문에 이런 국치적인 문제가 언제든지 협력 구도의 근본적인 것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이런 미중 협력 구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국제적인 문제들의 상당 부분이 주로 동북아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은 뭐 당연히 이제 동북아가 중국이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전략적 이익들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이미 냉전 시기에 중국이 대륙을 수축해 있을 때 미국이 사실은 상당히 과잉팽창이 되어 있는 거죠. 거의 중국의 해안선 가까이를 다 봉쇄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갖췄고 뭐 타이완 같은 경우가 그런 전초 기지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또는 그 위로 보면 오키나와까지 연결되어 있고 지금 이제 뭐 제주도 문제가 나오지만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런 중국에 대한 중국이 해안으로 나오는 것을 봉쇄하는 라인으로서 이제 어쨌든 한국까지 연결이 돼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중국으로서는 미국이 근본적으로 자기를 압박하는 구도였었죠. 물론 냉전 시기에는 이제 소련의 위협을 대항하기 위해서 미국의 동북아시아에서의 어떤 군사적 존재를 현실적으로 인정을 좀 했습니다, 중국이. 그래서 뭐 80년대까지는 근본적으로 그건 도전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이 구도 자체는 중국에게는 상당히 전략적으로 위협이 된다라고 판단되는
어떤 구도입니다. 그리고 이런 구도에서 이런 MD라든지 이런 새로운 군사적 체계가 결합되는 것에 대해서는 중국이 지금 아주 분명하게 반대 입장을 표현을 하고 있죠.